이 자료는 전부 다 젠스파크로 만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 뉴스레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어, 결국 뉴스레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기업에서 우리가 기존의 고객들한테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걸 대상으로 이렇게 회사의 어떤 뭐 소식이나 이벤트 소식이나 이런 걸 보내주는 것부터 사실 출발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어떤 광고로부터 사실 출발을 했던 거죠. 예, 출발했던 거지만 이제 이 뉴스레터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뉴스레터라는 거는 회사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그냥 보내주는 것보다는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서비스로서 잠재 고객을 모으고 그들에게 무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지나서 유료화 시켜서 수익화 작업까지 하는 그 목적으로서 뉴스레터 서비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뉴스레터의 운영 방식 전체가 회사에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고객들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또는 또 구매한 고객이 업세일에서 또 구매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측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공간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SNS와 다르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공간들이고 특히 내가 이메일을 수신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동의를 전제하에서 뉴스레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른 SNS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의 능동적인 구독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채널에 대해서 다른 채널보다는 훨씬 더 어떤 관여도가 높다라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 이 스팸 메일로 취급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광고성 정보가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나오지만 광고성 정보라는 광고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자체에서 이미 스팸함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한계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 책이 나온 게 22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21년과 2년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때 당시에 있을 때 주로 뉴스레터의 구독자들은 MZ 세대들이 중심으로 그 구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레터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주요 업체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스레터 전문 기업들을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50만 정도가 되는 유닉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시사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어, 고수미라는 캐릭터를 고슴도치를 기반으로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MZ 세대의 맞춤 말투를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자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데일리 바이트라는 비즈니스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경제 뉴스를 풀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 자체가 데일리바이트고 이 저자가 이 데일리바이트를 직접 뉴스레터를 만들고 수익화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들이 이 책을 쓰게 된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스터 동이라는 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희소성의 힙한 시사 뉴스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업비트라는 거는 이제 재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팟이라는 것은 해외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요. 부딩이라는 것은 부동산 전문. 여긴 부알못이 뭐냐면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부알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부딩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요거는 약간 B급 경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는 재미. 우리가 살고 있는 재미가 없다면은 구매하는 재미라도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라는 B급 감성을 기준으로 하는 데 있고, 그다음 캐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일신문사에서 만든 대학내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어, 쭉 조사를 하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곳이 바로 이 캐릿이라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국내 현재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주자로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뚜렷한 자기 색깔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캐릭터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정보를 제공할 때 큐레이션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고객과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확한 타겟과 차별화에 대한 컨텐츠, 일관된 브랜딩이 결국은 뉴스레터를 다른 뉴스와 차별화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행할 뉴스레터 컨텐츠 정하기 챕터 3입니다.
먼저 주제 정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충분하게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주제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만이 지속 가능한 컨텐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구체화, 세부적인 컨텐츠 포맷을 정하고 또 유수 선별 기준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자층을 파악하는데 독자층의 규모에 대한 거 분석, 그 다음에 이런 독자층들이 약간 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독자층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종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들을 먼저 독자층 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가치 정의 부분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 핵심적인 메시지를 무엇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제공할 가치는 뭐냐, 또 다른 데와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정의가 뉴스레터를 컨텐츠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재와 명확한 타겟이 있어야 성공 가능한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챕터 4입니다. 근데 많고 많은 그런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왜 뉴스레터여야 될까? 바로 이러한 고유한 어떤 기준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뉴스레터의 가장 큰 특징들은 고객 스스로가 이제 구독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 선택이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능동적 선택을 통해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나 이런 쪽에 이제 개인의 어떤 이름을 넣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 약간 프라이빗한 곳에서 1대1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소통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개인 메시지와 소통하는 듯한 어떤 그런 개인화된 메시지 같은 그런 특성들을 통한 소통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메일함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 깊이 있는 어떤 자기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들의 충성도, 또 컨텐츠 집중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레터에 적합한 컨텐츠 적합성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깊이 있는 컨텐츠 전달의 목적인가,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일괄적으로 발행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구독자의 신뢰 관계가 가능한가, 단순히 일회성 종료 공부인 이런 SNS 이런 거와의 어떻게 차별을 가져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뉴스레터여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 대한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챕터 5번째입니다. 이렇게 뉴스레터를 만들 때 이제 플랫폼을 어떤 걸 쓸까라는 부분인데, 플랫폼 선택에서부터 성공적인 발행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플랫폼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티비는 국내 이메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좀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고, 또 유료 구독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메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디자인보다는 텍스트, 약 블로그형 형태로 가지고 텍스트 중심이고, 이런 어떤 신규 창작자가 홍보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특징이고요. 뭐 메일침프는 저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메일 뉴스레터이자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되고요. 블루다시는 뭐냐면 유료 구독자를 위한 전문 블로그 기반 플랫폼으로 유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자도 이 블루다스를 통해서 일반적인 무료 뉴스레터와 블루다스를 이용한 유료 구독자용 뉴스레터 플러스를 따로 이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기를 설정하는데, 무엇보다 뉴스레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고정적인 기간에 고정적인 발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핵심적인 고객과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고정 요일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주기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쪽에서도 마감이라는 거를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구독자 모으기는 초기는 지인을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활성화시켜서 커뮤니티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뒤에 가면 좀 더 구독자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챕터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꾸준함이 핵심이다. 결국 고객이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어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안 늘어나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또 일정적으로 잠재돼 있다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흐름에 맞게끔 구독자를 뉴스레터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괄된 발행, 그다음에 구독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